자, 우리 OOP에서 상속, 인헤리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OOP에서 상속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속에 대한 서브 클래스도 있고, 슈퍼 클래스도 있고, 이게 이제 자식 클래스라는 거고요. 서브 클래스, 파생 클래스, 혹은 상속된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보통 이제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콜로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예요. 부모 클래스. 그래서 슈퍼 클래스 아니면 기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페어런 클래스. C++에선 참고로 요게 이제 자식 클래스라고 안 하고요. derived 클래스, 파생 클래스, 부모를 베이스 클래스, 기반 클래스, 기본 클래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개념적으로 parent, 부모 클래스, child 클래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고요. 자, 내가 새로운 차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완전히 새 차를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차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디자인부터 해서 타이어며 외관 다 이걸 새로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만드는 것과 가장 이제 최근에 모델을 조금 개선해서 디자인 조금 바꾸고 좀 성능을 개선해서 만든다고 합시다. 누가 더 좋은 차를 만들까요? 당연히 최근에 모델을 개선해서 조금 수정하는 게 훨씬 짧은 기간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차를 만들 수가 있겠죠. 상속을 받자는 거예요. 상속을. 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CMyApp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하고, 여기 생성자가 있고요. 버추얼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는데, 자, 옆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이제 그냥 그 클래스가 아니고 이런 부모를 가지고 있구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자바나 여러분들이 배우는 언어 기준으로 보면요. 자바나 PHP에서는 여기 파란 부분, 콜론 퍼블릭이라고 하는 부분에 extens라는 키워드를 써요. extension. 그 다음에 이제 C샵이나 스위프트나 코틀린. C샵은 여러분들이 이제 웹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니티로 게임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2학년 1학기, 이번 학기에도 배우죠. 이번 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계속 할 거고요. 스위프트 언어는 iOS, 아이폰에서 앱을 개발하는 언어입니다. 저랑 이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배울 거고요. 코틀린은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개발하는 언어인데요.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개발할 땐 주로 자바를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틀린이라는 언어로 좀 많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두 개 언어는 거의 비슷해요. 자, 어쨌든 이런 세 개의 언어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그냥 사이에다가 콜론만 찍어줍니다. 콜론만. 언어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파이썬에서는 여기 자식, 가로 열고 부모 이런 식으로 썼었을 겁니다. 문법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괄호하고 여기 얘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없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파이썬에서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원래 자기 혼자 있던 애였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모를 갖게 되고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물려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죠. 아까 프라이버 쪽에 있는 애는 물려받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물려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클래스, 기능이 막강한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상속성이라는 것은 일단 이제 객체지향 언어에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C 언어에서 printf 함수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이제 scanf 함수 막 ampersand 있고 call by reference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수정하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딱 개발이 되어 있는 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거나 안 쓰거나이지 이거를 수정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객체지향 언어인 C++에서는
기존의 클래스가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아니면 기존의 클래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상속을 받아서 내가 이미 있는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 내가 추가하고 싶은 것만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좋은 거를 만들자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객체적 언어에서 재사용 차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는 문법이 되는 거죠. 자, 개라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합시다. 처음부터 개라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계층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포유류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 수 있겠죠. 또 그다음 포유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동물 클래스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동물은 생물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또 상속받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클래스 도구에서 계속 만들었었는데요. 뭘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너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러면 좀 계층적으로 위에 조금 더 추상화된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포유류라는 애를 누군가 만들어 놨다고 하면 내가 상속을 받으면 포유류에서 걔 특징만 추가하면 되겠죠. 자, 포유류도 마찬가지예요. 포유류도 누군가가 동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동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좋을 거고 동물은 생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계층 구조, 클래스들의 계층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위로 갈수록 이제 더 간단한 여기 위에 밑에 있는 애들의 다 공통점을 모아놨으니까 속성이 간단하겠죠. 멤버 함수나 멤버 변수가 간단할 거고요. 밑으로 갈수록 계속 추가가 되니까 점점점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들이 있었으면 그것들을 찾아서 그걸 상속받아서 내가 꼭 필요한 애만 추가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 이거를 한꺼번에 다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포유류라는 거, 동물이라는 거, 생물이라는 이런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포유류는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동물로부터 만들어지고 생물 만들어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처음에 생물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거기에서 동물을 만들 때는 호흡한다는 특징에다가 이 걸어 다닌다는 특징만 더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또 젖을 먹는다는 특징을 더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웃는다는 특징. 그래서 내가 이것만 구현하는 것과 이거 다 구현하는 거는 생산성의 차이가 엄청 크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포유류로부터 상속을 받고 내가 이것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훨씬 빨리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속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